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 병도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 3,700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300 확정일자로 두 개를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은 이 3,700은 갑과업률을 이기기 때문에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보면 갑과업률가 이제 금액이 높고 그래서 이 확정일자가 적게 배당받게 된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의 선택으로서는 두 개를 나눠 선택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볼 때는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배당을 짜본 거거든요. 우리가 배당을 짤 때는 확정일자가 소액 보증금 일정에 3,700하고 확정일자 6,300을 나눠서 배당표를 짜는 게 유리한지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배당표 뒤에 그렇게 풀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의 1차 한분 배당을 갖고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2번, 3번, 4번, 6번이 2번, 3번, 4번, 6번이 있는데 6번은 뭐 흡수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2번, 3번, 4번이 있네요. 이 중에서 제일 선순위는 을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을 근저당권자가 1차 한분 배당받은 것이 4,300이니까 안분무적액 본래의 채권에서 이 안분무적액을 빼면은 안분무적액 얼마냐? 액이 얼마냐? 6천만 원에서 4,354만 2,857원을 빼면 1,645만 7,143원이 되는 거죠. 143. 안분무적이 이렇게 143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645만 7,140원 누구를 흡수하느냐? 제일 여루한 사람이 누구냐? 3, 4, 5, 6에서 제일 여루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5번과 6번은 동순입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에서 동순위 관계에서 흡수하면 되죠. 이 흡수할 때에도 아예 이 1,645만 7,143원을 두 사람의 그게 3,628만 5,714원 또 여기도 1,645만 7,143원을 곱하기 3,846만 2,857원을 합산을 해가지고 나누면 되죠. 자, 보이게끔 이렇게 3,600 요걸 합산해가지고 분모에 놓으려고 합니다. 3,628만 5,714 36285 714 플러스 38462 857 더하기 하면 분모가 얼마가 냐면 여기 분모가 7,474만 8,571원이죠. 요걸 갖고 이 계산하면 여기서 흡수할 금액 여기서 흡수할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도 7,474만 8,571원을 하면 여기서 흡수할 금액 여기서 흡수할 금액이 나옵니다. 요 흡수를 여기다가 5번에서 흡수할 금액 6번에서 흡수할 금액 나오죠. 한번 제가 처음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죠. 36285 714 나누기 7474857 하나 곱하기 16457 143 하면 요건 798만 8,904원을 흡수하면 되고 여기서 흡수할 6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38462 857 나누기 7474857 하나 곱하기 1,645만 7,143원 하면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846만 8,239원 239원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 을 근저당권은 6천만 원을 만족하겠죠. 병의 확정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의 확정일자는 얼마가 안분무적이 생기느냐. 1억 원에서
7,200, 7,257만 1,429원을 빼면은 안분 무적이 2,742만 8,571원을 누구한테 5와 7번에서 흡수하는데 5와 7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여기서 흡수당한 것이 얼마냐면 한번 1,500밖에 안 되는데 충분하죠. 이거 합쳐도. 그래서 이걸 누구를 흡수하냐면 5번하고 6번을 흡수하죠. 흡수. 이 방법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냐? 1억 원 만족을 보죠. 종결. 그 다음에 무의 최우선 면제도 안분 부적이 얼마냐? 안분 부적이 얼마냐면 3,700에서 3,700만 원에서 26851 429를 빼면 이 사람들 1,000만 원 14만 8,571원을 5와 6을 흡수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이 금액이 충분한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흡수한 경우가 1,600, 457, 143 더하기 그 다음에 병의 확정일자에 흡수한 게 2,700, 2,742만 8,571원 더하기 여기서 10148571 하나를 하면은 5,400이죠. 여기까지 흡수하는 건 맞고 여기는 뭐 한 7,000, 8,000이 돼 가니까요. 충분하죠. 그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여기서 흡수당한 금액이 흡수한 5,400,034.285 이것이 흡수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일습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두 개를 다 합산을 해버리죠. 이 합산을 해버리면 얼마냐? 이 금액을 합산해버리면 얼마냐? 36285 합산한 게 요 금액이 나오죠? 요 금액 7,400. 7,400에서 아예 이렇게 요거를 빼버립니다. 7,474만 8,571원 마이너스 이 선수채권자 뺏긴 54034-285 하면 얼마냐면 2천만 원. 이 5와 6에게 남아있는 돈이 20714-286원을 갖고 곱하기 이와 같이 요 1차분액 비율 3,600 285 714원 전체 이체권액은 74748 571 이렇게 하면 이 남아있는 이 배당금 갖고 정가업유권자가 가져가는 금액이고 이번에는 뭐냐면 이 금액을 갖고 이 무학제일자가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냐 분모는 3,800 1차 한 번에 462 857 분자는 7,474만 8,571원을 하면은 여기서 배당 여기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 흡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보수적인 거는 을 근저당권자가 흡수할 수 있을 금액 1,600 안부부재 1,645만 7,144원을 이 정가업료가 무학제일자의 1차 안분액 비율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죠. 비율을 정해서 그 금액을 곱해서 그 금액대로 5번에서 5번 정가업료에서 798만 8,904원 또 6번에서 846만 8,239원 또 병의 확정일자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흡수할 금액이 얼마냐 하면 2,742만 8,571원을 여기다 놓고 요 비율대로 곱해서 5번에서 흡수하고 6번에서 흡수하는 거로 또 이게 무의 최우선 면제도 요거를 여기다 놓으면 되죠. 여기다가 1,014만 8,572 여기다 놓고 비율을 곱해서 5번, 6번에 흡수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하고 그 금액을 흡수당한 금액을 빼서 정가압류 여기서 3,600에서 요걸 빼고 또 무학제일자 요 금액을 빼면 나머지 배당이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그냥 5번, 6번이 동순이니까 이 사람이 배당받은 금액 얼마냐면 7,474만 8,571원에서 의 그대당에 흡수당한 1,600 병의 확정일자는 2,700 무의 합계는 1,014만 4,571원을 뺀 5,430이 빼진 요 금액에다가
1차 한 번에 합산한 7,474만 8,571원을 빼고 나면 남아있는 배당 잔여금이 5번과 6번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70만 7,286원을 이렇게 전체의 1차 한 분액 전체의 금액을 분모해 놓고 자기의 1차 한 분 배당을 분자해 놔가지고 그 비율대로 곱하면 이 정가압류가 배당받을 금액, 무배당받을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배당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그냥 5번, 6번을 그냥 도랑통 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고 배당은 이렇게 짜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방법도 다 알고 있어야만이 배당에서 완전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죠. 지금 두 가지 방법은 다 교재에 다 써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뭐 이해가 덜 간다 이러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시고 뭐 필기를 지금 강의를 들을 때 제 내용을 필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의 뒤에 다 이 배당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걸 그냥 듣고서 이해하고 있다가 이 내용을 갖고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8번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가압류와 근저당 공과금이 있을 때 서로 상호죠. 가압류는 근저당과 동순이지만 병 공과금 같은 경우는 근저당보다 후순이지만 가압류를 이기죠. 이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동순이고 가압류는 병 공과금에는 후순이고 가압류는 정가압류하고 동순이가 관계 있죠. 을 근저당은 가압하고는 동순이지만 병 정은 보다는 우선하죠. 병 공과금은 을 근저당한테 후순이지만 가압류를 이기고 정가압류를 이기죠. 정가압류는 을과 병한테는 후순이지만 가압류는 동순이죠. 이런 관계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일 때 순환흡수 배당하는 방법은 이 배당할 금액을 예를 들어서 배당할 금액을 좀 내가 금액을 작게 했죠. 너무 복잡하니까 금액이 배당할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1차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는 269원, 을 근저당권은 162원, 병 공과금은 215원, 정가압류는 54원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우선 변제권 있는 경우는 2번과 3번 밖에 없습니다. 1번과 3번은 4번은 1차 동순위 안분 배당과 속한 거 흡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2번이 흡수할 수 있는 거는 3번과 4번 밖에 없습니다. 3번에서 그 중에 3번과 4번에는 4번이 제일 여루하죠. 그래서 을 근저당권은 300만 원에서 여기 하면 한 138만 원 정도 되지. 138만 원을 이 정가압류를 흡수했는데 금액은 54만 원 뺐기 때문에 54만 원 밖에 흡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을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한테 흡수하고 여기서 54만 원 흡수하고 138만 원이죠. 138만 원에서 138만 원에서 54를 빼면 나머지는 84원은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54를 흡수하고 여기서 84원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이 근저당권자는 이제 흡수를 54원은 4를 흡수, 4 흡수. 84만 원은 3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얼마를 보냐? 300만 원 다 만족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배당을 종결하고 이 병 공과금은 자기보다 선순위한테 84원을 누구한테 흡수당했냐? 이에게 흡수당함이요. 흡수당함. 그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한테 흡수하려고 하니까 이 병 공과금한테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4번과 1번인데 이 1번은 이제 이 사람은 자기보다 선순위한테 흡수당한 것이 얼마냐면 여기 흡수할 수 있는 거는 4번을 흡수하든 4번이 배당금이 없죠. 이건 4를 흡수. 그 다음에 2를 흡수하려니까 1은 269원이에요. 근데 안분 부족이 얼마냐면 400만 원에서 빼기 215면은 부족이익이 185만 원인데 충분하죠. 185를 해서 이거는 2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병 공과금은 215만 원에서 215 더하기 185에서 400만 원에서 요 84원을 빼면
84를 빼니까 이 사람은 316만 원으로 배당이 종결되는 거죠. 이 정가압류는 요거 빠지니까 배당 금액이 영원이 되고, 이 사람은 얼마냐? 이 공가 금액의 흡수당 금액이 185만 원이니까 185만 원을 3회 흡수당했으니까 이것은 269 마이너스 185, 185는 84원이 돼가지고 만원으로 해서 배당이 종결되죠. 이런 방법으로 이 배당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갖고 이제 2차 흡수 배당 절차를 거친 거는 여기 그대로 제가 기록을 해놨죠. 을 건지당권이 160만 원인데 안봉부정 53만 원, 정가압류를 흡수하고 84만 원 병을 흡수 300만 원 만족보고, 3차적으로 병 공가금은 215만 원인데 을에 흡수당한 80만 원을 빼고 이제 그 185만 원을 그 2순위 채권자에게 흡수를 함으로 갑을 흡수하면서 316만 만족보고, 그래서 갑과압류는 185만 원 이 3번 병에 흡수당해서 84만 원 종결되고, 정가압류는 배당금이 하나도 없이 종결되고, 이와 같이 그래서 갑은 84만 원, 을은 300만 원, 병은 316만 원, 정은 영원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자, 이번에는 이 가압류와 임차권, 근저당 조세권의 상호 이제 모순 관계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갑가압류와 을 임차인이 7,200만 원, 병의 근저당권, 정조세, 그리고 무가압류 이랬을 때에 이 임차인은 자기의 확정일자보다는 자기 최우선이 항상 우선하니까 자기 확정일자는 계산할 필요 없고, 병의 확정일자를 보니까 2014년 1월 입사니까 이럴 때의 최우선 변제는 9,500, 3,200이 3,200을 최우선 변제를 먼저 1순위로 이렇게 배당을 받고, 2순위에서 가압류와 을 임차인의 확정일자 4,000만 원, 3,200 최우선 받았으니까 병 근저당권 3,500, 정조세채권 3,000만 원. 이 갑가압류는 확정일자가 동순이고, 이 확정일자는 병 근저당 부담하고, 병 근저당권자는 정조세 부담을 하고, 정조세는 갑가압류 우선이기 때문에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도표는 이와 같이 그림으로 다 설명해 놨죠. 그래서 1차로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받고, 이 배당 받은 거죠. 여기서 2차 흡수는 2, 3, 4가 있는데 흡수하고, 이 중에서 헌순위는 임차인이니까 안분 부족액 한 1,650만 원 정도를 자기보다 유리한 무를 흡수하고, 근데 무가 부족하죠. 그 다음에 정조세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흡수할 때 흡수한 안분 부족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무는 이미 흡수당했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정조세에서 이제 그 흡수하고 종결되는 거죠. 일반 조세는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을한테 흡수당한 거, 병에게 흡수당한 거를 빼고, 이 무가압류에서 흡수할 때 무가압류는 영원이죠. 뺐겠죠. 그러면 이 일반 조세는 이 1번 가압류를 안분 부족액을 흡수할 수 있고 충분하네요. 그죠? 한 1,300 정도는 2,600이죠. 그리고 갑가압류는 그 정도 금액을 빼고 배당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 가압류와 근저당권, 근저당 조세채권의 상호 모순 관계 있을 때, 이럴 때 제가 뭐 이거는 이제 마지막은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했지만 마지막은 설명해 주는 거로 마치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정근저당이 있고, 이럴 때 무조세채권이 있을 때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동순이고, 가압류는 병가압류 동순이고, 가압류는 정근저당하고 동순이고, 가압류는 이 무조세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죠. 을 근저당 같은 경우는 갑가압류 동순이지만 나머지 채권보다는 선순위고, 병가압류는 이 갑과 동순이, 그리고 동순이고, 정근저당권하고 동순이지만 을 근저당권하고 무조세권에게 후순위가 되죠. 정근저당권은 갑하고 동순이고, 병과 동순이고, 무보다는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을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되고, 무조세채권은 갑보다는 우선하고 병보다 우선하지만 을 근저당이나 정 근저당보다 후순위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1차적으로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받고, 이
이 중에 2차 흡수 절차를 할 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을 건저당, 정 건저당, 무 조세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선순위는 을 건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을 건저당단이 6천원이니까 3천만 원 부족한 건 자기보다 여루한 3, 4, 5 중에서 제일 여루한 채권자가 누구냐? 이 가압류는 정하고 동순이고 정은 무보다 연하고 무는 조세보다 이렇게 순위가 상호 모순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순위 관계에 있죠. 이럴 때에는 3, 4, 5에서 공동 흡수하고 그리고 이 병가압류는 흡수할 사람이 병가압류는 이제 그다음에 흡수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정근저당권은 이 4천에서 2천이가 2천이 부족한데 2천에 이 정근저당보다 그 후순위는 무조세채권이니까 무조세채권에 을 근저당권에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흡수하는 절차로 끝이 나겠죠. 그리고 무조세채권은 이제 오로지 흡수할 수 있는 거는 1번과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여루한 사람은 병가압류니까 병가압류를 먼저 흡수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1번 가압류를 흡수하는 절차로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은 자세히 써놨거든요. 이걸 한번 좀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일 방법, 2방법 이게 써놨거든요.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그 순환 흡수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이해하시면 됩니다. 벌써 이것도 뭐 강의한 게 벌써 517조까지 한 게 벌써 강의 시간이 벌써 거의 1시간 60분씩 강의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강의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걸 이해가 안 갔다면 동영상을 자꾸 틀어서 몇 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실제 이 문제를 안 보고 푸는 연습을 자꾸 하면 아마 한 권을 끝내는 배당의 정석 이를 갖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